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 관심 있는 종목은 현재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5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한국조선해양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과 골드 크로스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골드 크로스가 되면은 하락 추세에 있던 그래프들이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반전의 신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향후의 주가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5월 14일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반전을 할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 반등을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회사를 좀 살펴보면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보유 지분을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지주 회사로 다른 회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회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조선, 엔진기계, 해양플랜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이 가장 매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PER 밴드나 PBR 밴드로 봤을 때는 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PER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가 지금 마이너스인 경우가 꽤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밴드 상단인지 하단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PBR로 봤을 때는 좀 하단에 있다. 그래서 PBR 0.6 정도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은 매출액은 서서히 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결국엔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는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신호인데, 이 조선업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런 ROE나 뭐 ROA 이런 부분들이 다 약간은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런 뉴스가 가장 눈에 띄는데, 바다 위의 풍력 발전을 띄운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 풍력을 이제 구축할 것 같은데, 제주도 인근 해상에 이제 설치해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외국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구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되게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이지삼 뭐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군수 쪽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은 나오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매출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수주를 얼마 받는지. 열척 7,500억 수주 기사가 떴네요. 결국에는 수주를 많이 받아야지만 조선 사업이 번창을 할 텐데, 지속적으로 이 수주를 계속 받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계속 수주는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수주 목표를 146%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망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조선업 자체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듯이 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회복세가 조금 보인다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니까 조금은 조심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좀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차트를 한번 켜봤는데요. 11월 30일 날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11월 30일 날 이 양봉
이 양봉의 저점, 이 꼬리단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지선이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좀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형성해 가면서 오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웅축을 한 다음에 확산을 할 때 이 하락으로 확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웅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라볼릭 차트도 보면은 파라볼릭이 밑으로 이제 가서 매수의 신호긴 하지만 하단에서 계속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도 이 스토캐스틱 K가 D를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어떤 저점이 형성되고 난 뒤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이제 차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게 이제 무릎에서 사는 방식이겠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발바닥에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점을 계속 잡게 되는데, 이 저점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저점이라 생각했지만 저점이 아니고 또 떨어지고,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했지만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앙선을 자꾸 걸치면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걸쳤다 내려오고 걸쳤다 내려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중앙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중앙선을 돌파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때도 지금 중앙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단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을 때 이 거래량이 좀 실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의 힘이 작으면서 지지 라인이 이날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파라볼릭이 밑으로 갔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더 힘이 실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야지만 하락하던 볼린저 밴드의 어떤 밴드들이 이제 상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고, 새로 진입하려 하시는 분들도 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한번 사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파라볼릭 차트가 이제 하단으로 온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토캐스틱이 지금 25 이하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장기간에 거쳐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